자, 2부는요. 장지혁의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우리 방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오늘 첫 시간입니다.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매달 마지막 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 무지하게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면서 쉽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혁 활동가 오시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요즘에 네. 바쁘시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도 포항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주로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권실천 시민행동이라는 곳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시민단체 연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예. 거의 뭐 일주일에 반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대구시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앵간한 곳에는 장지혁 선생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홍 시장님 일을 너무 많이 버리셔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으실 것으로 앞으로도 불행하지만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네. 요즘 혹시 관심 있게 좀 특별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즘은 정책토론 청구 제도가 좀 개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 좀 대응하고 있고 나머지 또 대구시에 또 우리가 놓친 지점이 없는지 또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 뭐 공모 그래서 정책 자료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네요. 우리 뭐 또 피곤할 수 있지만 뭐 제가 있으니까 또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는 아주 유익이 되시는 아주 행복을 주시는 우리 장지혁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대구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대구 지역 빈곤 아동 및 아동 학대 실태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입니다. 예. 네. 그럼 참 제목이 듣기만 해도 심각한 무거운 주제 같은데 네. 뭐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보고서에 대해서 짧게. 뭐 일단은 제가 이 많은 보고서 중에 이 보고서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곧 이제 방송 끝나고 한 주가 지나면 5월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뽑아봤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제가 대구시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잖아요. 네. 그 대구시 보고서 올랐는데 홈페이지 수가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27회 그러니까 27명 근데 그중에 아마 3번은 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복 3명 빼면 24번. 예. 좋은 중요한 보고서가 하는데 아직 조회수가 너무 낮고 이렇게 해서 좀 이 보고서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예. 귀한 또 발굴의 어떤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구 빈곤 아동과 아동 학대의 실태.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빈곤 아동하고 아동 학대는 좀 대구시가 많이 놓치고 있다. 더 발굴해야 된다가 핵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 대구시의 빈곤 아동률 한 10.7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구시의 아동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를 33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한 10% 조금 넘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를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 4만 명이면 대구 인구 중에 230만 중에 4만 명. 이 숫자만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만한 인구가 지금 빈곤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네. 이것 좀 드러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로 정책 내용 속에는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만 명이 되는 이유들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대구시의 메인 주무 부서가 아닙니다. 보통 경찰하고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구시도 정책을 펼치는 게 있어서 있는데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시가 수집하는 데이터로만 1년에 한 1,800건 정도.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동학대랑 빈곤 아동이 매우 많다. 뭐 뉴스에 나오는 이 정도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빈곤 아동이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략적인 기준이 뭔가? 빈곤 일단은 빈곤 아동의 기준은 이제 한국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이 되거나 기초생활 수급 보장법에서 수급자인 아동. 예. 그리고 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거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거나 예. 이런 층에 보통 다 포괄이 되는데 이런 포괄되는 아동이 대구에만 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독특한 건 예.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한 19.52% 정도 되거든요. 네. 19.52% 정도 돼서 이거 전체 빈곤율보다 좀 낮잖아요. 10%니까. 근데 여기서 또 통계 함정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OECD 최고 수준이죠. 네, 고령 인구의 빈곤율이 한 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노인과 아동이 너무 심각한데 일단 오늘은 아동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참 생각보다 통계 자체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굉장한데요. 네.
이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도 많고 네. 뭐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받는 아동 학대 사례도 많고 아마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보고서에 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언이 그게 뭐 보고서의 목적이겠죠. 네. 어떤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빈곤 아동 같은 경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냐면 빈곤 그러니까 여기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 중에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사례 관리가 있는데 네. 사례 관리가 사실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측면 사례 관리가 안 되냐면은 아예 뭐 초등학생 미만 애 같은 경우 자기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알릴 수 없으니까 부모가 뭐 저생활 수급자인 거 통계 잡히지만 부모가 그런 수급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네. 통계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가면 보통 대부분 잡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복지라는 지원 교육복지사라는 걸 학교에 마다 두거든요. 그 초등학교에 한 60%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40%는 또 놓치게 되죠. 그리고 또 60%의 학생들도 이게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도 교육복지사가 있는데 네. 이게 연계가 되는데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이 초등학교부터 뭐 빈곤 가정이고 이렇게 해서 너 당신 학교를 지나니까 계속 케어를 해주세요. 사례 관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정서적 개입이나 정부 지원 정책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놓친다는 걸 이 보고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연결이 안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의 영역이니까 예. 일단 행정당국이 그러니까 지자체는 좀 많이 개입하기가 힘든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 교육당국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복지가 예. 자기들 역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니 보니까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교육복지가 적게 배치하는 상황들이 예. 그리고 배치된 학교들도 이게 문제인데 네. 학생 수가 아무리 요즘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몇백 명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빈곤율 10%면 학교 학생의 10%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배치되거든요. 아하. 이 숫자는 다 자기가 오는 것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상황. 예. 그렇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으면 그냥 단순 빈곤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또 뭐 미래 직업 진로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지나게 되면 이제 또 정부의 통계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네. 이런 악순환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를 좀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주목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인트도 있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아동이다 보니까 어쨌든 빈곤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정서에 성장기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공동체 학교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럴까 차별적 대우 뭐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 뭐 왜곡 심리적 왜곡 인격적 왜곡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혹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FGI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형태로 보고서 채력되어 있는데 보면 좀 가슴 아파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집에 매일매일 학교를 마치고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그 빈곤에서 저녁도 해결 못하는 상황들 발생을 하고 특히 또 그렇다 보니까 학습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 가면 또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 왕따가 차라리 왕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전학을 시키면 이게 또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금방 들통난대요. 그래서 또 왕따가 학교에서도 자기 또 왕따다. 이런 내용도 다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이란 주는 어떤 낙인과 자기 삶의 괴로움이 어느 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달아 자기 삶을 계속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삶에서 이 친구들이 나는 부모님이 가난한 것까지는 알겠고 그럼 내가 이걸 이겨내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변호사니까 이제 소년범 이제 소년 사건들 가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뭐랄까 환경이 불우해서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본인이 어떤 길로 가든 그걸 간섭하거나 뭐 바로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대우 때문에 불만은 쌓여 있고 마음속에 분노는 쌓여 있고 그래 그걸 표출하는 건강한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소위 말해서 막 사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런 친구들을 지자체가 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뭔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니까. 건져 올릴 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가 빈곤 아동이라든지 아동 학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은 대구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뭐 학교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 정책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은 펼치고 있는데 빈곤 아동만을 위한 정책은 따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계기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1년도 22년도 거치면서 대구 지역의 주거 빈곤 아동들의 사실 뭐 살인 사건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빈곤 아동들이 어떠한 정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구시에 그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파악하러 가야겠다. 이래서 이제 뭐 시위에서 토론도 하고 사회적 요구도 언론사 특집도 나가고 이래서 되니까 이제 여론이 움직이니까 이게 만든 거거든요. 이제서야. 그때 이제서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대구시 여기 보고서 보면 나열된 정책은 많습니다. 많은데 대구시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정책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뭐 지역 아동센터, 뭐 드림 스타트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구시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 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대구시만 독특한 지점은 보이지 않았다.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사실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정치가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건데 대구시가 그냥 전국적으로 하는 것만 한다면은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할 것 같으면. 특히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드림스타트라고 사례 관리 사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를 요구하는 가정은 많아요. 그런데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 통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 있는 관계자나 정치인이 봤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캐치를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사실 거의 누락되는 사람들만 지자체가 챙겨줘도 사실은 대구에서 한 몇천 명이 빈곤 아동의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지점. 특히 드림 스타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좀 미취학 아동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처음부터 커버를 정서적 발달이나 이런 걸 도와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사실 학습 능력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의 사실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과 수요가 안 맞으니까 탈락하는 학생들, 탈락하는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지도 몰랐는데 드림 스타트. 근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드림 스타트는 이제 빈곤 아동 가정에 대해서 빈곤 아동의 정서 발달이 어린이집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영양 상태라든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건가요? 구청 단위에서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대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초기 단계부터 빈곤 아동의 가정 출발 단계부터 개입하는 사례거든요. 보통 여기서 돼서 나중에 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되면 학교 교육복지사가 보통 많이 개입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처음 시작부터 여기서 캐치가 되고 쭉쭉쭉 이어져 지역사회에서 인지가 되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제도도 안 이루어지니까 미스 공급이 나니까 제도 파악도 안 되고 계속 한번 놓치면 또 계속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나마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좀 포괄적으로 포괄을 하긴 하는데 지역 아동센터는 학교 그 자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올 때까지 돌봄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아동센터보다는 이 드림 스타트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보고서를 쭉 분석을 하시고 읽어주시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할까 대구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 친구들이 보통 학교 같은 마치고 돌아갈 때 지역 아동센터밖에 거의 없거든요.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 그 지금 자체로도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한 분들 많지만 이 빈곤 자체 고리를 끊어야 되는 역할을 하긴 좀 힘들어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숙제나 이런 건 봐주긴 하지만 어떻게 빈곤을 끌어낼 것인가, 절단의 단계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부분이 잘 없고 특히 뭐 이 사람 지역 아동센터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지원을 또 받으려면 사실 이 지역 아동센터 사람들은 복지사가 또 아니다 보니까. 전문 복지 이런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게 보면은 정책은 정말 많아요. 정책은 수도 없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사도 다 한 번에 캐치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거 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는 뭐 바우처 받으러 가도 서류를 왜 이걸 내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저도 한순간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빈곤 아동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가서 뭐 왜 안 받았냐, 왜 이게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한 제도들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고 생애 경로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일종의 전담 인력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뭐 동사무소 가보신 동사무소 공무원들 매일매일 일에 치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오는 것만 신청 받아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 이 공무원 정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러니까 이거 못 깨는데 우리 홍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라면 시장님이 책임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느리고 전담인력 느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홍 시장님이. 왜 하지 않을까? 돈 들어가니까. 그래도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고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는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구가 1,800건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나 보호센터 이런 것들 다 봤는데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률이 80%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안정적으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신규 수용이 더 안 되고 또 다시 또 토스하게 되고 다른 기관 토스하게 되고 이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악순환 그러다가 또 놓치게 되고 또 다시 피해자랑 가해자랑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가 좀 더 지원해야 되고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몇 군데씩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10몇 군데씩 있다고 하는데 대구나 뭐 광주 같은 이런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아동 학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아쉽고 특히 또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가 예전보다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700건, 600건 약간 말씀드린 1,800건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즉각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게 뭐냐면 뭐 대구시 문제만 아닙니다만은 뭐 아동 학대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 의무 신고자가 있잖아요. 그 아동 학대 신고자의 통계를 보면 의무 신고자의 비율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보다 비의무 신고자가 신고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냐면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냥 마음이 가서 신고를 뉴스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많은 부분 또 이런 걸 볼 수 있는 관계 당국도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놓치고 있고 특히나 아동 학대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사례라고 나온 게 미취학 아동. 왜냐하면은 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뭐 폭행이나 이런 게 정확히 명확하면 학교에서 바로 발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 실제 아직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숨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취학 아동에서 시기에 아동 폭력의 사례가 급속도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드러난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시기에 아동 학대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전부터 이어왔는데 그때 드러난 것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0세부터 한 8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 같으면 한 7, 8년씩 아동 학대를 겪는 거예요. 겪다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때 되면 이미 뭐 정서 발달의 손상이라든지 심리적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 이미 엄청나게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책 수립이 이게 좀 권한이 좀 많이 나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럼 대구시가 좀 특단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는 저도 이제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점과 해야 될 대안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제가 방송 나왔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인데 어쨌든 아동학대 사건들 참 진짜 이런 우스갯소리 끔찍한 이야기인데 애가 죽어야 끝나는 게 학대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애가 이제 죽지 않고 다치거나 상처 입은 정도면은 선처받아가지고 부모가 뭐 반성한다고 그러고 애를 책임지다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다시 또 집행유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풀려나서 또 애가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 이게 반복이 돼서 결국 애가 죽게 되면은 그제서야 언론이 많이 시끄럽고 또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뭐 약간 헐리우드 액션 비슷하게 정책들을 하나 얹은다든가 시설 추가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이 뭐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막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많이 하는데 아동은 그 우리나라의 그냥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미래를 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이 사람들이 미래도 행복하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